바이린 뮌헨이 이제 오늘 경기는 기본적으로 백업 멤버들 위주로 경기를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주중에 있는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데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오늘 선발 명단 중에서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2차전에 나올 선수들이 노이어, 다이어, 김민재, 해리케인, 키미히 이 정도를 제외하면 선발로 나오지 않을 선수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로테이션이 지금 돌아간 상태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오늘도 수비 라인이 또다시 무너지면서 슈투트가르트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수비 라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선수라고 한다면 알폰소 데이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알폰소 데이비스가 요즘에 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전에서도 밀렸죠. 그리고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 자리에 중요한 경기에는 마즈라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정우영 선수가 득점할 때도 보면 알폰소 데이비스가 정우영 선수가 왼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뛰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폰소 데이비스가 정우영 선수를 바라만 봐요. 그리고 당연히 가운데서는 우파메카노가 한 명, 김민재가 기라시, 중앙 수비수들은 당연히 슈투트가르트의 투톱을 마크를 하고 있으니까 풀백이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정우영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데 알폰소 데이비스가 정우영을 아예 안 따라갑니다. 설렁설렁 따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우영 선수가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갈 때 아무도 정우영 선수의 움직임을 체크를 못했고요. 김민재는 당연히 본인이 마크하고 있는 기라시와 경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크로스가 정말 절묘하게 김민재의 뒤로 딱 떨어지니까 여기서 정우영 선수가 편안하게 머리에 맞추고 득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우영 선수의 침투가 너무 좋았던 장면이고요. 정우영 선수한테도 이 골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정우영 선수가 이번 시즌 저게 리그 첫 번째 득점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주전에서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가 슈투트가르트의 공격 라인 실라스, 피리히, 운다브, 기라시 그 다음이 정우영이에요. 그래서 그 슈투트가르트가 전방에 공격수를 4명을 배치하는 팀인데 정우영 선수가 6번째 자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가 약간 주전에서 많이 밀려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 경기는 교체로 나와서 요 장면 침투에 들어가서 머리에 맞추고 득점하는 장면도 있었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정우영을 못 따라잡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첫 번째 실점도 보시면요, 이것도 알폰소 데이비스의 게으른 수비 때문에 나온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다이어가 부상을 당해서 바깥에서 치료를 받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레츠카와 우파메카노, 고레츠카가 수비수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잡으니까 김민재가 올라와서 수비라인 앞 공간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견제를 받는 와중에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한 명 있었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분명히 뛰어들어오는 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갔어야 되는 장면이에요. 고레츠카는 약간 앞쪽을 보고 있었고 김민재는 앞으로 달려나오면서 패스를 주는 선수를 견제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알폰소 데이비스가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 보면 패스가 들어가는데 알폰소 데이비스가 또 보고만 있죠. 그래서 이것도 편안하게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실점이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1차전 8강 1차전 그때도 사카 득점이 나올 때 다이어가 약간 뒷걸음질 치면서 먹혔던 그 장면 보시면 처음에 알폰소 데이비스의 수비가 안 좋아서 다이어에게 위기 상황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실점을 했었던 거였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저 알폰소 데이비스의 수비력이 너무 할 정도로 안 좋고,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의 수비에 대한 그런 생각 자체가 좀 게으를 때가 많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사실은 저 알폰소 데이비스 쪽에서 좀 다소 무너졌던 장면이 많았었고요. 이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경기 보면 그러니까 지난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튀어나가면 안 된다. 왜 튀어나가냐? 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수비 라인에 있는 중앙 수비수라도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요 사이 공간에서 상대 공격수가 볼을 잡으면 튀어나가서 견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투엘 감독이 왜 김민재한테 너무 공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올라가서 수비 라인 사이의 공간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나간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 자체는 완벽하게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수비 라인 사이에서 상대 공격수가 볼을 잡으면 당연히 올라가서 중앙 수비수가 견제를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사실 요 라인 사이에서 공격수가 볼을 잡는 순간 뛰어들어가는 선수한테 패스를 뿌려줄 수도 있고 슈팅을 할 수도 있고 되게 편해지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에서는 뭐가 문제였냐? 비니시우스가 내려올 때 김민재 선수가 견제를 하는 건 좋은데 이 견제를 과도하게 비니시우스에게 거의 바싹 붙어서 했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비니시우스에게 패스가 들어갈 때 내가 올라와서 끊어버리겠다, 이 마인드로 올라왔던 거예요. 이게 공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바싹 붙어버리면 비니시우스가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어떤 공격수한테도 마찬가지인 건데 김민재 선수가 워낙에 스피드나 민첩성이 좋으니까 웬만한 공격수들한테는 바싹 붙어도 상대 공격수가 방향 전환을 할 때 따라갈 수가 있죠. 그런데 비니시우스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이것 때문에 문제였던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따라 나가서 압박을 하는데 과도하게 붙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 라인 사이에서 안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가 끝나고 이제 이탈리아 쪽에서 요 수비 장면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공격수가 내려갔을 때 바싹 따라 붙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두 걸음 정도 뒤에서 공간을 주면서 견제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렇게 견제를 하면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견제하면 비니시우스가 방향 전환을 해도 방향 전환을 한 다음에 뛰어가는 이 공간이 있으니까 이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그 경기에서는 과도하게 비니시우스를 바싹 따라붙어서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비니시우스 앞에서 앞으로 튀어나가서 끊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비니시우스에게 뒷공간을 허용한 거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김민재 선수가 경기를 봤을 때 이런 움직임을 자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김민재 선수도 뭐 당연히 지난 경기에 대한 경험치가 쌓였으니까 오늘 경기를 보면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자제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장면 보시면요, 김민재가 슈투트가르트의 최전방 공격수 기라시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때 김민재가 기라시를 따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을 때 여기서 기라시가 볼을 잡지 않고 내려왔을 때 김민재가 붙으니까 다시 뒤로 패스를 보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기라시를 방해하는 것까지만 하고 방해를 한 다음에 기라시가 측면으로 빠지니까 본인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 보시면 김민재가 다시 뒤로 돌아갈 때 기라시는 측면으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측면에 있었던 퓨리가 가운데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더 김민재 선수가 본인의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가 본인의 자리를 찾아갔을 때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퓨리가 볼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돌아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장면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키미에게 앞공간 커버를 맡기고 본인은 약간 뒤로 빠져요. 그래서 키미가 앞공간을 대신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키미가 앞공간을 커버해주고 있고 김민재는 약간 뒤로 빠져서 측면 지역으로 기라시가 뛰어갈 때 이 공간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움직임이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이제 지난 경기보다 너무 과도하게 붙지 않고 너무 과도하게 상대 공격수를 앞쪽에서 끊으려고 하는 이런 장면을 그래도 어느 정도 김민재 선수가 자제하는 모습이 좀 나오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앞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압박을 할 때 어느 정도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움직임도 나왔었어요. 이 장면도 기라시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고 김민재가 기라시를 따라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블로비치가 김민재의 뒷공간을 커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김민재가 올라와서 기라시를 방해할 때 파블로비치가 어느샌가 내려가서 중앙 수비수처럼 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김민재가 기라시를 밀어낸 다음에 다시금 돌아갈 때 파블로비치가 수비 라인에 있다가 다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런 움직임이 아마도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 김민재와 다이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키미까지, 왼쪽에는 아마 알폰소 데이비스 대신 알폰소 데이비스가 오늘도 두 골에 관여가 됐기 때문에 알폰소 데이비스 대신 마즈라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키미, 다이어, 김민재, 마즈라이 요 4명의 선수 중에 오늘은 알폰소 데이비스만 빼고 3명의 선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의 대비책, 서로 간에 이제 뭐 준비가 된 움직임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그래도 김민재도 어느 정도 자제를 하고 그리고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 김민재의 올라간 공간을 뒤쪽에서 잘 커버를 해주는 약속된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수비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김민재가 올라가서 끊는 게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틀린 거에 가깝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고 김민재 선수가 지난 경기의 문제였던 건 과도하게 나가서 과도하게 비니시우스를 따라붙었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뭐 오늘 경기도 김민재 선수가 이런 움직임을 어쨌든 잘 보여줬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저런 것만 빼면 오늘 또 뒷공간 커버라던가 이런 거는 또 김민재 선수가 원래 잘하는 플레이다 보니까 뭐 그런 플레이는 뭐 늘 잘했어요. 오늘도 이 장면 보시면 김민재가 기라시를 따라 움직일 때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라시의 장점이 피지컬이죠. 그런데 김민재의 장점도 피지컬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기라시가 볼을 잡았을 때 김민재가 기라시를 감싸 안으면서 몸으로 버텨주는데 여기서 기라시가 김민재한테 힘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힘으로 밀리니까 김민재가 기라시의 볼을 빼앗아서 걷어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장면도 보시면 다이어가 수비 라인을 마치고 있을 때 다이어의 뒷공간으로 기라시가 뛰어가는데 뛰어들어가는 기라시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김민재가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알폰소 데이비스와 다르게 김민재가 본인의 시야에 둔 선수를 따라가면서 여기서 기라시의 움직임을 끊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 보면 사실 김민재 선수가 과도하게 달려나가서 끊으려는 동작 그것만 없으면 사실은 안정적인 수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비니시우스를 마크하다가 놓쳤던 그리고 이제 호드리구를 너무 예측 수비를 하다가 놓쳤던 과도하게 의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않으면 사실은 안정적인 수비의 선에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챔피언스리그 2차전, 4강 2차전에서는 그러한 수비를 자제를 잘 하면서 했으면 일단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심지어 오늘 김민재 선수의 이제 경기 기록을 보면 경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수비적인 행동을 취한 선수가 김민재였어요. 수비적인 행동이란 볼을 클리어링한 횟수, 슛을 블락한 횟수, 인터셉트, 태클 성공을 합친 횟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라스트맨 태클,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태클한 것도 김민재가 하나 있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빌트지에서 김민재에게 5점을 줬다. 빌트지의 평점이 나왔는데 알폰소 데이비스에서 이쪽에서 실점이 2개가 나왔고 마지막 세 번째 골을 먹힐 때는 우파메카노의 실수였는데 김민재 선수가 오늘 평점 5점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5점이 심지어 최하 평점이잖아요. 1점이 가장 좋은 거고 빌트지는 5점이 가장 안 좋은 건데 오늘 김민재 선수가 지난 레알 마드리드전은 모르겠지만 오늘 경기는 그렇게 못한 경기가 아닌데 왜 저렇게 줬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지난 경기부터 약간 저 빌트지에게 좀 찍힌 감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빌트지가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드는 선수에게 박하게 줄 때가 많아요. 우파메카노가 대표적인 선수고 키미히는 심지어 독일 선수인데 키미히가 그 약간 빌트지에서 박하게 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키미히도 늘상 평점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김민재 선수가 수비적으로 나쁘지도 않았고 심지어 수비적인 스탯도 괜찮았는데 빌트지에서 평점이 최하 평점이다. 요거는 이제 약간은 납득하기 어려운 평점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 경기의 이제 그 마지막은 이거였죠. 이 마지막 골 나올 때 보시면 우파메카노가 수비적으로 많이 불안한 모습이 오늘도 나와요. 이 장면 보시면 우파메카노가 살짝 올라와 있을 때 뒷공간으로 이제 기라시가 뛰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가 기라시의 움직임을 보고 기라시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기라시가 뛰어갈 때 김민재가 좁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좁혀주다가 반대편에서 마즈라이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김민재 선수가 약간 멈춰요. 이 뒷공간을 커버하려고. 그런데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기라시를 제대로 못 막으면서 놓치고 마즈라이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 기라시가 먼저 요 볼을 몸을 날리면서 본인의 이제 발에 맞춥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흘러갔죠. 그리고 심지어 우파메카노가 마즈라이랑 부딪히면서 서로 엉켜서 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실라스가 득점하는 장면, 아주 안 좋은 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이런 장면만 봐도 얼마나 이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가 이번 시즌에 좋지 않은지 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다이어가 꽤나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다이어가 나쁘지 않아요. 이 장면 보시면 키미가 수비 라인을 이제 만들고 있을 때 키미의 뒷공간으로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니까 김민재가 키미의 뒷공간을 커버하러 측면으로 끌려나가고 있죠. 그리고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김민재가 막았는데 막은 볼이 굴절이 되면서 뒤로 흘러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기라시가 좋은 찬스를 맞이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이어가 당황하지 않고 자리를 찾아갑니다. 골대 안쪽으로 들어가서 슈팅이 올 만한 공간에 서 있어요.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기라시가 슈팅을 했을 때 정말 좋은 공간에서 슈팅을 했는데 다이어가 좋은 공간에 서 있으니까 기라시의 슈팅을 머리로 막아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패배를 한 게 매우 안 좋은 건 뭐냐면 오늘 경기 패배를 하면서 슈투트가르트와의 승점이 2점 차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경기가 2경기인데 더 이상 2등을 확고하게 가져갈 수 없는 승점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남은 경기에서 패배를 하거나 미끄러진다면 슈투트가르트와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오늘 경기 패배하면서 7패거든요. 7패. 근데 이 7패가 언제가 마지막이었냐면 2011-2012 시즌 이때 7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도 도르트문트에게 우승을 빼앗겼습니다. 이때 이후로 7패를 기록한 건 처음입니다. 투엘 감독이 토너먼트에서 한 경기 한 경기를 준비해오는 건 어느 정도 괜찮은데 리그에서 특히나 만들어진 패턴 자체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늘상 오늘 경기처럼 답답하거나 빌드업이 안 되거나 그리고 상대의 전방 압박에 고생을 한다거나 그런 경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투엘 감독이 이번 시즌은 레버쿠젠이 너무 잘했다 이걸 떠나서 바이에른 뮌헨 자체가 이번 시즌은 못한 시즌이라고 좀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투엘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떠나는 게 왜 떠나는 이 선택을 바이에른 뮌헨이 내렸냐 합당한 이유를 좀 볼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